이번 강진이 7,0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속으로 지진파가 전해지면서 지하수 수위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 변화가 특히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근처에 있는 땅속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17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 진앙에서 7,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11분 뒤 지진파가 관측됐고 42분 24초 만에 지하수 수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문경과 강릉의 지하수 관측정 수위가 각각 7cm와 3cm씩 올라갔다가 규모 7.5의 여진 이후엔 문경 수위만 3cm 낮아졌습니다. 지진파가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면 지하수 지층인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 현상이 반복되고 지하수 수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오실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는 지하수 수위가 각각 1m와 7cm 낮아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진은 지하수 수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물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이나 오염 지역으로 지하수가 스며들면 땅속 오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준위 핵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시 지하수에서 녹아 들어갈 주변 생태계에 이제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인근의 지하수 수위 변화와 침출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매립장 주변 지하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이를 통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은 땅을 200km나 찢어버렸습니다. 위력이 워낙 커서 한반도에서도 그 충격파가 측정됐습니다. 첫 번째 규모 7.8짜리 지진의 위력이 너무 강력해서 인근의 다른 단층을 깨웠고 이 살아난 단층이 규모 7.5의 두 번째 강진을 일으켜 피해를 더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28분 튀르키예 강진 발생 11분 뒤 백령도 지진계가 흔들렸습니다. 백령도를 시작으로 강화, 연천, 덕적도 등 전국 282곳의 지진계가 차례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은 지구를 흔들고 7,400km 떨어진 한반도까지 충격을 줄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관측소에서 관측이 규모 7.8의 첫 번째 강진이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뒤 처음 9시간 동안 발생한 여진입니다.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여진은 동쪽의 아라비아판과 서쪽의 아나톨리아판이 남북으로 크게 엇갈리며 생긴 충격입니다. 첫 번째 강진으로 찢어진 땅, 즉 단층의 규모가 200km에 달해 그 충격파가 한반도까지 흔든 겁니다. 9시간 뒤에는 이보다 북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5의 두 번째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건 단순한 여진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고 이후 발생한 여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남서가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여진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여진의 방향이 달라진 건 두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강진은 남서 방향 단층이, 두 번째 강진은 서쪽으로 뻗은 또 다른 단층이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강진이 잠자던 단층을 깨운 것으로 보입니다. 본진, 여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지진이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진이 본진 못지않게 강했던 의문도 풀렸습니다. 하나의 단층에서는 7.8 강진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여진은 대개 6.6을 크게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진은 다른 단층에서 일어나 강력했고 그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튀르키예 북부를 관통하는 북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한 강진들입니다. 1939년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3년 뒤인 1942년에는 규모 7.0, 그리고 43년과 44년에는 규모 7.5와 7.6, 57년과 67년에는 규모 7.1과 7.3의 강진이 이 단층을 따라서 계속 서진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이스탄불 코앞인 이즈미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강진의 표적은
인구 1,500만 명의 유서 깊은 대도시 이스탄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탄불 주변 지역도 머지않은 기간 안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북부의 연쇄 지진은 앞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가 서쪽으로 전달돼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으로 이스탄불 주변의 단층에도 지진 에너지가 더해져 더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대도시를 위협하는 임박한 대지진은 우리나라 주변에도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본토의 남쪽 해안인 난카이 해구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직접 제작한 영상인데요. 일본은 이곳에서 30년 안에 규모 8에서 9 사이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가 예측한 쓰나미의 위력입니다. 일본 남부의 고치와 시즈오카현 등에서는 3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쓰나미가 더 무서운 건 코앞에서 나는 지진이라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예측한 사망자는 32만 명입니다. 일본에선 또 하나의 무서운 폭탄이 도쿄 등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쿄만 남쪽에 사가미 해구입니다. 이곳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필리핀판과 북미판이 충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심의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도쿄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30년 안에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진은 일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충격파가 우리나라의 지진도 깨울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각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7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게 되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임박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강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층 조사와 내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